80년 된 집을 노린 전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집이 팔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집이라는 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아는 읍사무소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망신고서를 내밀었죠.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물었어요. 본인이 며느리시죠? 아들분이 왜 안 오셨어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홀로 온 거니까요. 이상하게 볼만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만수가 연장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임 어르신 처마 수리 부탁받았는데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정아는 고개만 숙였어요. 혼자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닫으며 지나갔죠.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돌아섰습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7통. 전부 전 남편 쪽 번호였어요. 정아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 집에 남기로 한 건 자신이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80년을 버틴 집이었어요. 정아도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정아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위자료 항목 확인해 보세요. 정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금도 없고 아파트도 없었어요. 적힌 건 낡은 시골집 한 채뿐이었죠.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15년을 살았는데?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독한 사람이네. 그 남편이란 사람. 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생각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어요. 15년 전에도 이 길을 지나왔죠. 버스에서 내리자 이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집 어떻게 할 거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 집은 원래 아무도 안 건드려. 집에 도착해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명의가 여러 번 바뀐 흔적이 있었어요. 정아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마당에서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와는 깨졌고 대들보는 휘어 있었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값어치 없는 선택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값어치는 남이 매기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의 이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정아는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찬장 안 오래된 그릇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 하나씩 꺼내 정리했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채 마루를 걸레질하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마루 한쪽이 미묘하게 들떠 있었죠. 손바닥으로 눌러보니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손을 거뒀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점심때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못 고친 처마를 손보러 왔다고 했어요. 어르신 부탁이라 마무리는 해야죠. 만수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묵묵히 일했습니다. 중간에 내려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복임 어르신이 이 집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어르신은 항상 소중하다고 하셨어. 왜 그렇게 아끼셨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 만수가 떠난 뒤 정아는 다시 마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걷었어요. 대신 돗자리를 깔아 덮었죠. 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지킬 줄 아는 사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진 건 뭐였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전 남편 도연이었어요. 정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올렸지만 그대로 뒀어요. 4번째 전화가 왔을 때 비로소 받았습니다.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집 문제 있어.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알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야.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팔아. 내가 사줄게. 안 팔아요. 왜? 거기서 뭐 하려고? 어차피 혼자 감당 못해. 내가 뭘 안다고. 정아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남이야.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연은 왜 저렇게 집요한 걸까요? 낡고 가치 없다며 넘긴 집인데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근저당 기록이 있었어요. 채권자는 도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정아는 처마 밑에 서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근저당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했죠. 오후 정아는 폐차장을 찾아갔습니다. 만수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웬일이에요? 처마 수리비 드리려고요. 만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어르신 부탁이었으니까. 만수가 의자를 내밀었어요. 잠깐 앉아요. 비도 오는데. 폐차장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전 남편한테 뭔가 연락 왔죠?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을이 좁아서요. 소문이 빨라요. 근저당이 있대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왜요? 정아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되겠어요. 이 집마저 뺏기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서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소방관 그만두고 여기 왔을 때 혼자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정아는 일어서며 처음으로 웃었어요. 버틴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들른 구멍가게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이혼한 여자가 시골집에 혼자 산대.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 아냐? 정아는 못 들은 척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주친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는다는 건 익숙해져도 상처였죠. 오후 이장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집안을 기웃거렸어요. 별일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뭘 하느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정아는 그렇게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녁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에 소문 도는 거 알아요? 알아요. 신경 쓰지 마요. 말로 죽은 사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예요. 정아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별을 받겠죠. 평생 이 마을에서 혼자 버텼어요. 그래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정아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옛날에 읍사무소 기록 정리할 때 나온 거예요. 복임 어르신 집 관련인 것 같아서요. 정하는 기사를 펼쳤어요. 1960년대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재산관리인 선정. 정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재산이었죠. 대대로 관리인이 지켜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건 확실해요. 시어머니 이름이 마지막 관리인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주인이 아니었던 건가요? 관리인이었던 건가요? 도연이 집을 사려고 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기록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군청 기록 보존관에 오세문이라는 연구위원이 있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요. 정말로. 어르신이 이 집 지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수가 떠난 뒤 정아는 마루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도연이 내렸어요. 정아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들어가도 돼?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허락 없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집 상태가 엉망이네. 이러고 어떻게 살아? 볼 일 있으면 말하고 가요. 도연이 피식 웃었어요. 집 팔아. 좋게 말할 때 안 판다고 했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근저당 있는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경매로 넘길 수 있어.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야? 이 집이 뭐라고? 당신은 몰라요. 정아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왜 나한테 맡겼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너한테 뭘 맡겨? 그 헛소리 누가 믿어? 이 집은 안 팔아요. 절대로.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정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군청 기록 보존관이었습니다. 오세문 연구위원이 정아를 맞았어요. 만수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복임 어르신 집 관련이라면서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문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1945년에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록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정아의 눈이 커졌어요. 독립자금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을 숨겨뒀던 집이에요. 해방 후에 공동재산으로 지정됐고요. 그럼 이 집은요? 오세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해요. 정아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법적으로 확실해요. 다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아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어머님은 이걸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오세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지킬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은 빼앗길 수 없는 집이었어요. 도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정아는 대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아야, 오랜만이다.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집 문제로 왔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하세요. 시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도 버릇이 안 고쳐졌구나. 도연이 정아를 노려봤어요. 군청에 갔다 왔다면서? 공동재산이라고? 그거 효력 없어?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관리인 포기각서? 그거 한 장이면 돼.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구나. 안 써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뭔데 이 집을 지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어머님이 저한테 맡기셨어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유언? 증거 있어?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로만 부탁했습니다. 없지? 그럼 끝이야.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생각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정아는 서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아는 마루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세문에게 받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뛰어나갔어요.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안 돼. 정아는 물을 퍼날랐습니다. 하지만 불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창고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시어머니의 유품들이 있었어요. 사진들, 편지들, 오래된 서류들 다 타버렸습니다. 만수가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주변을 살폈어요. 대문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해요. 방화해요. 증거가 없어요. 정아는 재가 된 창고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들이 사라졌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화재 소식 들었어. 안 됐네. 이제 됐지? 내일 각서 가지러 갈게. 정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새벽이었습니다. 정아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창고가 타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말했죠. 이 집은 사람을 골라. 아무나 못 들어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루. 정아의 눈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발견했던 그 자리였어요. 정아는 매트를 걷었습니다. 마루판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손을 넣어봤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정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아야, 이걸 읽고 있다면 넌 끝까지 버텼구나. 이 집의 비밀을 너한테 맡긴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인 지정 문서였어요. 정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아는 오세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운 서류를 찾았어요.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세문이 급하게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원본이에요. 복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관리인 지정서예요. 정아 씨 이름이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정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걸로 되는 건가요? 충분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근저당도 무효고 각서도 필요 없어요. 만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끝내야죠. 오세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청에 정식으로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정아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한 짓을 밝혀야 해요. 방화도 협박도 다 기록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담배꽁초가 있어요. 통화 기록도요. 만수가 웃었습니다. 다 모아뒀구나.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오후 정아는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도연과 시아버지가 집에 왔습니다. 각서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정아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세문과 만수, 그리고 경찰 2명.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정아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관리인 지정서예요. 어머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오세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집은 마을 공동재산이에요. 근저당도 무효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방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담배꽁초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도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난 아니야. 시아버지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어? 정아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협박 전화도 방화도 전부 기록이 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정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품이 다 탔어요. 그걸 어떻게 봐줘요? 경찰이 도연을 데려갔어요. 정아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 끝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 있었죠. 집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지던 담장은 새로 쌓았습니다. 기울던 대문도 고쳤어요. 하지만 집의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어요.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집이 살아났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아는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던 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정아가 버틸 수 있다는 걸요. 마루 밑에 숨겨둔 서류, 편지에 적힌 말. 넌 끝까지 버텼구나.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처마 끝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아가 지킬 차례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만수가 웃었습니다. 정아는 대문을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단단한 대문이었습니다. 이 집이 정아를 선택했어요. 정아도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에 듣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